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맹이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바로 교도소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흔히들 또 학교라고도 이렇게 은어로 불리고 있는데 이 안에서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실제로 또 들려주실 수 있는 상황이 되셔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용기 많이 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그 안에서의 사람들은 또 어떤 무서움이 있을까, 어떤 공포스러운 그런 행동들을 할까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맹이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이구,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맹이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어찌 보면 학교라고 불리는 곳에 다녀오셨지만 이야기하시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쵸. 그쵸. 왜냐면 좋게 안 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쵸? 그렇죠. 아무래도 잘못하면 가는 곳이니까. 네네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용기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정말 또 무서운 행동들을 한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그냥 동물의 왕국이니까. 동물의 왕국. 예, 그냥 동물의 왕국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거기는. 그냥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뭐 사냥하고 좀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일단 맹이님께서 다녀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용기 내서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너무 심한 말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맹이님, 렛츠고! 길이십니다. 렛츠 고! 일단은 그냥 순서대로 진행을 하자면 첫 번째는 그냥 월담 스포츠맨, 흔히들 절도범이라고 하죠. 무슨 스포츠맨이요? 월담? 예, 월담 스포츠. 담 넘어갔고 남의 물건에. 그렇게 불러요, 실제로? 아, 그 안에 들어가면은 웬만해서 그냥 좀 자기 죄명을 좀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하, 예. 니 뭐 하다 왔나 하고 물어보면은 아, 나 그 밤 좀 넘다 들어왔다, 아니면 나 월당 스포츠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예. 그것도 지역 특색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사이비 종교 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월당 스포츠맨한테 제가 갈 뻔한 얘기를 먼저 해드릴까 합니다. 월담 스포츠맨이 맹이님을 회하려고 했다고요? 예, 그 칫솔로. 어머,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거? 그게 영화이더라고요. 예, 얘기 시작은 제가 방금 전에 사이비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그분이 매일 밤마다 기도를 하세요. 무슨 뭐 기도를 하는데 이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이제 종교 집회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게 있는데 그것도 한 번은 안 가는 사람이 뭐라고 계속 기도를 중얼중얼 하시는데, 그 안쪽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예민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용히 해라, 밤에 잠 좀 잘라는데, 아니면 밤에 책 좀 읽으려고 하는데 뭐 하는 짓이냐, 조용히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서로 이제 좀 불튀기고 말싸움도 좀 잦아지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죽여버릴 거야 이 말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혼자서? 예, 그래가지고 뭐 이쪽에서 네가 내한테 뭔 짓을 해봤자 네가 추가 것만 더 뜨지, 하려면 해봐라, 네 알아서 해라, 이러고 그냥 아무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화장실 쪽에서 예. 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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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 소리가 막 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소리는 뭘까 싶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쪽을 싹 봤는데, 자기 칫솔 뒷부분을, 화장실 창문 바깥면 콘크리트 부분이라고 하죠. 예. 콘크리트 부분으로 칫솔을 슥슥슥슥 하고 계속 갈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교도소 화장실이 그냥 칸막이 같은 걸로만 이렇게 딱 돼 있다 보니까 예. 소리가 다 들려요. 와, 진짜 저거 완전히 맛이 갔구나, 내일 아침에 좀 뭐라 해야지로 그 다음날 제가 좀 뭐라 했습니다. 뭐라고요? 왜 시끄럽게 하냐고? 아니요, 그냥 와 진짜 찌르려고 이러면서, 찌를 자신은 있고 하면서, 해봤자 월당 스포츠가 들어온 놈이 사람 찌를 수는 있겠냐고. 예. 근데 진짜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뛰어오면서 갖다 목에 그거를 꼽아버리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이대로 안 되겠다, 이대로 진짜 죽겠다 싶었고 칫솔 꼽힌 상태로 이제 비상벨이란 게 있습니다. 그거를 눌렀는데 그 직원이 오기 전까지도 한 2번인가 3번을 더 찌른 겁니다, 저를. 와. 그때 봤던 사람을 정말 죽이려고 하는 눈이라는 게
이런 눈이로구나 하면서 그냥 아직까지 좀 계속 생각이 나는 그런 경우였고요. 살기가 막 서린 눈. 아, 진짜 그냥 일반 사람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보통 뭐 살인범들도 있고 흉악범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런 사람들 눈을 보면은 예상외로 평범한데, 이제 그 사람 같은 경우에도 평소엔 되게 평범하고 그냥 좀 정신적으로 좀 모자란 사람 같다 이런 생각만 좀 들었을 뿐인데, 그 사람을 찌르려는 그 순간에 눈빛이 아예 변하는 겁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그 뒤로 그분은 징벌방 가시고, 저도 이제 이게 목에 꼽힌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정말 죽겠다 싶었으니까 예. 옆에 사람들도 뜯어 말리면서 저도 그 사람 계속 밀어내고, 그렇게 하다가 직원분들 오셔서 그 안에 까마귀라고 하죠. CRPT라고 그 안에 이제 몸 좀 우락부락하고 검은색 옷 입고 이제 그 사람들 제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까마귀라 그래요? 그거를? 예, 보통 이제 검은색 옷 입고 다닌다고 해갖고 까마귀 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 교도관 그런 분이에요? 예, 교도관이랑 같은 직위를 갖고 있지만 다른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 오셔가지고 이제 그분 제압하고, 그분은 이제 팔다리 이렇게 묶여서 이제 징벌 수용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치료를 받고 난 뒤에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러면서 조사 수용에 징벌을 같이 받았습니다. 아, 저는 그걸 맞고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 저도 같이 손을 댔으니까. 아, 양쪽 다, 예.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금단 현상을 겪는 우리 하이브리드 형님들. 하이브리드 형님? 예, 이제 그곳에 가면은 명찰이 되게 여러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맞아요. 사형수는 뭐 빨간색 이런 식으로. 예, 사형수는 빨간색, 뭐 일반 잡범이나 아니면 별거 아닌 것들은 이제 흰색 색깔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제 예. 환각 같은 거 좀 좋아하시는 형님들이 또 계십니다. 아, 예. 하면 안 그런 되는 분들은 그거. 예, 파란 명찰로 해가지고 저희가 파란색 번호판 뭐겠습니까? 하이브리드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하이브리드 형님. 예, 그래서 항상 저는 하이브리드 형님이라고 해불렀습니다. 예. 교도소든 구치소든 하루 일과 중에 이제 운동 시간이란 걸 주는데, 그 운동 시간 동안에 운동장을 뛰든 아니면 그쪽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든 아니면 철봉을 하든 여러 가지 운동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운동 시간 30분 내내 쉬지도 않고 계속 뛰시는 우리 하이브리드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오, 안 쉬고 뛰는. 예, 절대 안 쉽니다. 그냥 끝까지 죽어라 계속 뛰십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체력도 너무 좋으시고, 저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전 학교에 가서 이제 운동에 맛을 들리기 시작을 했으니까, 오늘은 저분을 따라가보자, 저분을 계속 쫓아서 뛰어보자 싶어가지고 계속 뛰다 보니까 이제 그분하고 조금 친해진 겁니다. 예. 친해지면서 이제 너무 궁금한 겁니다. 아, 형님, 조금 있으면은 이제 선고일도 나왔고 이 정도 되면은 이제 형님 그렇게 살아봤자 그렇게 오래 안 살 것 같은데 뭘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냐, 나와서 헬스장 다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뭘 이렇게 열심히 하냐, 적당히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지금 자기가 뛰는 이유가 궁금하냐면서 계속 뛰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뛰는 이유가 궁금해? 이러면서 헉헉거리면서 계속 뛰십니다. 예. 그래서 예, 이게 뭔데요? 한 말 좀 시원하게 좀 말 좀 해봐요. 이러면서 딱 얘기하니까, 밖에 나가면 피해자한테 안 잡혀야지, 다시는 안 잡혀야지 이러면서 막 뛰시는 겁니다. 와.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여러 명을 하이브리드로 만들다가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아, 예. 그 중에서도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고, 그 안에 보면 이제 공소장이라는 게 나와요. 공소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 죄명에 대해서 모든 게 이렇게 적혀 있는 그 법원에서 나오는 서류 같은 건데, 그 사람 죄명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는지까지 다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이야. 그분하고 좀 친해지게 되면서 그 공소장을 보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판매하게 됐을 때 판매하는 분들이 보통 보면 화류계 쪽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쪽에 좀 판매를 잘못하셨는데 그쪽 분이 좀 그거를 과다로 이렇게 하셔갖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고 나니까 자기도 이걸 하니까 환각 같은 걸 보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던 게 계속 뭐 눈에 막 보이더랍니다. 예. 내가 이걸 팔면서 봐선 안 될 걸 봐버렸다고. 내가 그때 그 여자만 따돌렸어도 경찰한테 안 잡혔을 거라고, 이제 도망 잘 갈 거라고 계속 뛰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환각으로 뭘 봤다는 거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한테 그 사가고 나서 이제 자기 연락처나 모든 걸 다 적어놓고 그걸 이제 과다 투여해가지고 안 좋은 선택이라고 하죠. 좀 기분 좋게 안 좋은 선택으로 가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뭐 자기가 판매를 좋지 않은 거에 안 좋은 선택을 하시게 된 거니까 그쪽에 어떻게 좀 따라 붙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제 입장에서는 좀 또 소름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진짜 귀신일지 환각일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분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이 잘 아니라서 그것까지 네. 잘 모르겠는데 그것보다 제가 더 무서웠던 거는 그 사람은 자기가 판매를 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갖고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됐음에도 자기 잘못은 안 뉘우치고 어떻게든 도망갈 거라고 밖에서 나가서도 또 똑같은 걸 할 거란 말 아닙니까? 그렇지. 잘 도망가 이번엔 안 계속. 잡힌다. 저는 그게 좀 소름이 돋았고 사람이 좀 간사하고 좀 추잡스럽구나 그런 거 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브리드 형님 말고 또 다른 경우도 있었나요? 구치소에 가면은 이제 강력 초범방, 강력 누범방, 기타 초범방, 기타 누범방, 하이브리드 초범방, 하이브리드 누범방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끼리끼리 이렇게 모아놓고 방을 쓰는데 강력 초범방 쪽에 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쪽에 이제 여자친구한테 데이트 폭력을 하다가 여자친구가 가셨습니다. 좀 너무 이르게 또 이렇게 가셔버린 겁니다. 아이고. 근데 그분도 이제 안쪽에서 운동을 열심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해서 나가서 걔네 집안 다 쓸어버릴 거라고. 보복. 걔네는 용서가 안 된다고. 이거 소름 돋는다. 와. 제가 봤을 땐 지가 용서받으면 안 될 사람인데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네? 예, 그냥 아예 상식 자체가 틀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와. 그리고 나가면은 이제 목격자로 해갖고 신고한들 이러면서 얼굴 다 기억해놨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걔를 붙잡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뭐 얘는 갱생이 필요한 친구로구나 하면서 그냥 그러세요 하고 넘어가긴 했습니다. 이게 모두를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물론 반성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냥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모두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런 소름 돋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야, 다 쓸어버리겠다고 집안 자체를. 그냥 다 밀어버리겠다고, 다 쓸어버릴 거라고. 나를 이렇게 고통받게 하는 곳은 이 세상이 없어져야 된다고 아주 그냥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말을 하는 쓰레기였습니다. 이야, 운동 열심히 하는 분들 뭐 그런 거 물어보면 좀 그런 느낌이 있겠네요. 왜 이렇게 열심히 근데 하냐고. 저는 이제 가서 운동을 좀 시작했으니까 그 가기 전엔 진짜 완전히 멸치였었거든요. 근데 다녀와서 어느 정도 살도 붙고 이러면서 지금은 또 헬스나 이런 걸 또 취미로 또 하긴 하는데 예.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었습니다. 도망을 가야 되니 아니면 다 쓸어버릴 거라느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좋은 목적으로 그 안에서만큼이라도 이제 내 몸에 투자를 하자 이렇게 하면서 또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은 저런 이유로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충분히 많았다 그 얘기죠. 이야, 소름 끼치네. 그럼 또 다른 이야기도 있을까요? 다른 부류? 이거는 조금 사람이 무섭다기보다 좀 서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오, 예. 제가 이렇게 구치소에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되면 이렇게 교도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교도소가 똘비님 방송에 되게 자주 등장하는 강원도에 있는데 그 교도소 안에서 뭐 귀신을 많이 봤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 교도소 안에서 제가 좀 사고를 또 좀 친 게 있어서 징벌방이라는 곳을 또 가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나이도 어리고 좀 그러다 보니까 징벌방 소지가 아이고 네가 좀 참지 그랬냐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좀 친해지게 됩니다. 소지가 뭐예요? 소지가 이제 그 앞에서 배식하면서 갖다 막 밥 나눠주고 뭐 잡일 같은 거 이렇게 막 좀 도와주는 그런 죄수들이 있죠. 오, 그게 출력이라고 해서 교도소 안에서 이제 형 확정을 받은 사람들은 그 교도소 안에서 이제 정해진 일 같은 걸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소지 같은 경우에 한 달에 월급 3만 원이었나? 오, 예. 네, 그걸 받으면서 이렇게 좀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점수 같은 게 쌓여서 나중에 되면 가석방 같은 데 되게 유리하게 됩니다. 아, 예. 물론 조건도 맞아야겠지만은 이제 그 소직이나 아니면 죄수들 머리 잘라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군대도 그렇다고 하던데 이제 취사병도 제일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취사병도 힘들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는 취사장이라는 곳에 또 죄수들을 몰아 넣어놓고 거기서 이제 또 밥을 또 하게끔 시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가석방 점수를 되게 많이 받게 되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소지 하시던 분 얘기입니다. 지금은 안 계시거든요. 아무튼 제가 징벌방이라는 곳을 들어가게 됐는데 저를 되게 잘 챙겨주시던 소지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징벌방 안에서는 원래 독서도 안 되고 편지도 못 보고 편지를 보낼 수도 없습니다. 예. 그냥 눈 뜨고 멍 때리고만 있다가 주는 밥 먹고 자고 그게 계속 반복이다 보니까 사람 미치는데 예.
이 소지분이 제 방 쪽에 이렇게 자주 오셔가지고 왔다가 징벌방 같은 경우에는 문에 조그마한 개구멍 같은 게 있거든요. 그 개구멍에 대고 왔다가 같이 이렇게 대화 상대로 나눠주고 장기도 좀 같이 둬주고 이렇게 하셨던 분입니다. 아하. 우리가 알고 있는 독방이 징벌방인 거죠? 예예. 근데 그 안에서 독방을 표현하면 독방은 되게 좋은 곳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독방 같은 경우에는 TV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틀어주는 TV 시청 같은 걸 할 수가 있는데 징벌방 안에는 TV 대신에 CCTV가 있습니다. 아, 아무것도 없고. 그 이제 소지분하고 이렇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소지분이 이제 나 요즘 아버지가 계속 꿈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분도 이제 좀 남을 해하시고 무기징역을 받으신 분이었거든요. 예. 무기징역 같은 경우는 25년을 살고 나면 가석방 대상자에 올라가는데 그분이 총 24년을 사셨습니다. 이제 가석방 대상자가 되기까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 꿈에서 아버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 아들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는 이 사회에서 쓰레기밖에 안 됐고 내가 없는 이 사회에서는 네가 눈총을 받으면서 살 바에는 나랑 같이 가자. 아이고. 나랑 가자. 이런 류의 얘기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생각을 하기에는 아버지가 요즘 들었고 몸도 안 좋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내 꿈속에서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나 이제 오늘부터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갖고 도대체 뭘 준비를 하냐 이러니까 그래도 네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내가 만화책이고 뭐고 이런 걸 다 갖다 줄 테니까 일단은 최대한 이제 앞으로는 사고 안 치게 너가 열심히 노력해라 이렇게만 말하고 그 대답은 안 해주시는 겁니다. 예. 이게 뭘까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났나? 그 소지분이 갑자기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연락 받았는데 아버지 이제 돌아가셨다 하더라. 그래갖고 이제 3일 정도의 장례식을 좀 치를 수 있게끔 예. 그 교도소 직원들과 동행하에 같이 내보내주는 그런 제도가 또 있습니다. 이제 장례는 치러야 되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제 본인이 가지 않겠다 그러면 안 나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보통 안에서 오랫동안 같이 있던 사람은 바깥 세상도 구경하고 싶고 했을 텐데 안 나가겠다 했다는 겁니다. 어차피 오늘로 나도 이제 준비가 끝났고 이제 아버지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같이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나도 혼자 나가고 살아갈 자신 없다. 나도 아버지 말씀대로 해야지 이러고 만화책을 진짜 한 20권씩 이렇게 제 방에 넣어주고 그냥 그동안 진짜 재밌었다고 고마웠다고 너무 이렇게 좀 동생 같은 친구라서 좀 잘 도와주고 싶었다고 나가서는 앞으로 절대로 사고치지 말고 네가 한 잘못은 뉘우치면서 살고 절대로 밖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고. 야. 네가 밖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순간 너도 나처럼 될 거라고. 그리고 그날에 비닐봉지랑 뭐 수건이랑 이런 걸 찢으셔서 그걸 엮으셔서 만든 줄로 그렇게 가셨구나. 예, 그렇게 가셨던 겁니다. 그분 꿈에 아버지가 매일 나오셨답니다. 그래갖고 이제 아들한테 설득 아니 설득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아버지가 정말 데리러 온 건지 아니면 아버지로 위장해서 저승사가 저 데리러 온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사람이 미쳐버린 건지 예. 저는 아직까지 좀 그것도 좀 긴가민가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말이. 왜냐면 저승사자의 모습으로 오면 또 안 가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어. 이제 처음 꿈꾼 날 그날부터 하루에 한 줄씩 이렇게 해가지고 수건을 찢어갖고 엮었답니다. 네. 교도소 안에도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겠죠. 예. 안 좋은 선택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정리를 해야지 그 방에 또 다른 수용자를 또 넣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교도관께서 다른 소지분하고 이렇게 같이 그 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엮어놓은 줄만 30m가 넘게 나왔답니다. 어우고. 예. 오랫동안 준비를 하신 거죠, 이제. 예.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 듣고 자기도 이제 마음 먹고 잘 살아라 세상아 이러고 이제 가신 거죠. 이분은 한 번씩 생각나는데 이분은 생각할 때마다 좀 속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예.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거는? 다른 분인 거죠? 이거는 제가 제일 소름이 돋았던 겁니다. 오. 제가 아까 출력이란 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출력이라고 해서 일을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교도소 내에서 이제 교도관들을 도와서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예. 일반적인 봉투 공장 아니면 뭐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거 이제 포장하는 작업 이런 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통 위탁 공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저는 그 위탁 공장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쪽 같은 경우에는 봉투 하나를 접을 때마다 12원씩 받는데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생각보다 이제 그걸로 해서 자기가 영치금을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자기 시켜서 먹고 아니면 좀 챙겨도 놓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끼리 좀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많이 친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거진 투명인간 같은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예. 그 할아버지가 눈에 밟혀가지고 할아버지 이러면서 그 안에서 항상 삼촌 했습니다. 삼촌 이것 좀 드셔보시라고, 이것도 드시라고, 과일도 좀 드시고 제가 좀 이것저것 사놓은 거 갖다 좀 갖다 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가 좀 많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도 이제 점점 말문이 막 트이시고 저희한테 뭐 이것저것 막 좀 챙겨주려고 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좀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자기가 접어놓은 봉투까지 저희한테 줬을 정도였습니다.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하는 그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하고 같이 밥도 먹게 되고, 이제 뭐 옆에서 저희가 뭐 사진 같은 걸 막 보고 있던가, 우리 군인분들도 많이 보시는 우리 그 아이스커피 유명한 잡지. 마음심 그거. 아, 그쵸. 예. 그걸 이렇게 막 보고 있다가 이제 그때가 이제 점심시간이 거의 다 돼야 할 때였습니다. 네네. 공장 안에서 이제 제가 그 잡지를 보고 있는데 옆에 오셔서 이제 아이고 맹아 니 고기 좋아하나 이렇게 하면서 어떤 막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그날따라 또 반찬이 또 오리고기였던 겁니다. 예. 아유 고기 엄청 좋아한다고, 고기 이제 단백질 이러면서 단백질 섭취는 항상 옳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고기 좀 줄까 이러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당연히 이제 밥 시간도 다 됐으니까 반찬을 좀 나눠주시겠다 하는 부분인갑다. 예. 그러니까 자기 정량배식에서 나한테 반찬을 좀 나눠주시겠다고 하는 건갑다 이러면서 감사히 받아 먹어야지 이 생각을 하고 되게 좋아했습니다. 아싸 고기 반찬 늘었다면서 막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어디 막 뛰어가시더만 막 앨범을 막 찾더만은 사진을 몇 장을 꺼내는 겁니다. 예? 사진을 몇 장을 꺼내는데 자 여기 있다면서 고기 여기 있다면서 도대체 뭔 소리지 싶어가지고 받아보니까 일반인 여자분들 사진이었던 겁니다. 오, 뭐야? 총 사진을 5장을 받았는데 얘가 제일 맛있었어 이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사람이 장난치나 싶어가지고 먹는 걸로 장난치나 싶어가지고 아까 전에 뭐 고기 준다 해놓고 갑자기 뭐 사진 줘놓고 한다는 소리가 이 사람 치매에 걸렸나 싶어서, 아니 그 동주 삼촌 이거 말고 이따가 반찬 나오면 그거 고기 준다는 말 아니었냐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 고기 있잖아 고기 이러면서 갖다 사진을 막 저한테 계속 주는 겁니다. 예. 이제 뭐가 좀 싸하니까 조용히 이제 그 공장 안에 직원실로 들어갔죠. 주임님 혹시 동선 삼촌 뭐 때문에 들어왔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하면서 갖다 여쭤봤습니다. 예. 여쭤봤는데 죄명은 극악무도한 그거 맞습니다. 남의 생명을 뺏는 일. 아, 그것도 이제 고기로 느낌으로. 아 그렇죠. 와. 근데 이제 죄명 자체는 이제 그거를 이제 고기를 먹었다고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딱 그걸로 딱 나와 있는 거니까 사람을 해했다. 죄명은 딱 그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그거 혹시 공소장을 보는 건 안 되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공소장은 이제 본인한테 직접 양해를 구하고 공소장을 받아서 보라는 겁니다. 예. 근데 공소장은 끝까지 안 보여주는 겁니다. 공소장을 끝까지 안 보여주시다가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소름이 빡 돋았지 않습니까? 그 여자 사진을 5장 중에서 얘가 제일 맛있었다면서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 보고 이제 소름이 돋아고 그분한테 또 자주 안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을 다시 챙기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고 그분은 점점 다시 또 외톨이 비슷하게 또 지내게 되셨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임님이 공장에 있는데 저를 살짝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불러주시는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잡혔는가,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떻게 잡혔는지를 얘기를 해주시는데 시골에서 이렇게 잘 있다가 그냥 이제 여행 오신 분들 상대로 민막 비슷하게 하셨답니다. 이제 남자 손님들도 있고 여자 손님들도 있고 아니 뭐 또 커플들도 오고 아니 부부들도 오고 아니 가족 단위로도 오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여자 손님들끼리만 이렇게 있는 곳을 좀 타깃으로 해서 이제 아무 짓도 안 하고 잘못된 번식 활동 이런 거는 할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제압을 하기가 좀 편했을 거라고 판단되는 사람은 그 사람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무참히 해하고 그분들을 이제 가마솥에 넣어서 삶으셨답니다. 고기라면서. 사이코패스구나. 완전. 예. 그거를 이제 또 다음 날에 또 다른 손님들이 오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특수부위 수육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우리 민박에서 좀 잘 나가는 건데 맛배기로 먹어보라면서 또 몇 점씩 주고 이랬답니다. 이야, 상상이 안 가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분이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 이제 들킨 것만
한 5명 정도가 된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피해자 사진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동수상주께서 그 앨범 속에서 꺼냈던 게 그 피해자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그러고 얼마 안 있다 출소를 했는데 아직까지 생각이 납니다. 얘가 제일 맛있었어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아, 그 사진을 제 봤으니까.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소름이 돋았습니다. 예, 저는 일단 그분들 사진을 봤으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상식에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상상하기도 힘든 내용이에요. 저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을 이제 그때 주인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었으니까 와, 끔찍하다. 진짜로. 지금 상상이 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추잡스럽고 좀 더러운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더 현실이니까 오히려 더 마이너스였으면 마이너스였지 지금 더 플러스에서 이야기하시는 건 아니죠? 플러스를 굳이 제가 할 필요가 없는 게 플러스를 하게 되면 얘기가 좀 이상해진다든가 나중에 되고 앞뒤가 안 맞다든가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오히려 더 말을 못한 것도 많잖아요. 그쵸? 이게 또 방송이다 보니까 이것보다 심각한 것도 많긴 한데 말씀을 못 드렸죠. 진짜 그래요. 이게 상상을 하기 힘든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어떻게 보면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까마귀도 있었고 소지라고 했던 것도 처음 들어봤지만 그 좀 은어들 있잖아요. 그 네네. 교정시설 안에서의 또 은어들이 있을 텐데 네. 일반인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들어봤던 거는 네. 범털 그런 건 정확히 뭐예요? 범털은 그냥 호구입니다. 그냥 돈 많은데 돈 잘 쓰는 사람 보고 갖다가 범털이라고 합니다. 아, 호구. 보통 그 법무부의 자식이라고 해서 돈도 없고 적겨놓은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하는 사람 보고 이제 법자라고 많이 부릅니다. 법자. 예, 법무부의 자식 이렇게 해서 예. 이제 그 교정시설에서 이렇게 보급되는 물품인데 그거는 이제 웬만해서 돈이 좀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좀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도 잘 안 쓰려고 그럽니다. 그런 걸 또 잘 안 입고 잘 안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물건들은 다 법자한테 다 가는 거죠. 저희는 사서 쓰면 되니까 못 사 쓰는 사람한테 왔다 그냥 이걸로 좀 빨아 쓰고 빨아 입어라 이런 뉘앙스로 가는데 범털들이 그런 사람들이 불쌍해갖고 그런 사람들한테 돈 쓰다가 뒤통수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아, 그럼 범털이라는 게 호랑이의 털 뭐 이런 뜻이에요? 뭐 호랑이 털이란 말일 수도 있고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냥. 그냥 돈 많은 돈 많고 그냥 돈 잘 쓰는 사람. 호구들 좀 이런 느낌으로. 예. 호구님들. 호구 형님들. 예. 그러면 또 다른 우리가 모르는 은어가 또 있을까요? 범치기 같은 거는 어떻게 좀 영화 같은 데서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그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를 좀 합니다. 보통 그 안에서는 현금처럼 사용이 되는 게 우표거든요. 우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밖에 보면 수발이 업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이제 우표를 10만 원어치 보내게 되면은 10만 원어치 우표 중에 70%를 이제 영치금으로 입금을 해줍니다. 예. 그런 거를 이제 거래할 때 쓴 표현을 보고 이제 범치기 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교도소 안에 그 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절대 권력 막 이런 느낌으로.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조용하고 이렇게 한데 그냥 한 번씩 지나가다 인사할 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항상 크랭님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큰형님. 프리즌의 한석규처럼 뭐 그거는 그냥 영화일 뿐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내 세상이야 이런 건. 그런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건 영화일 뿐이고 픽션일 뿐이다. 확실히 그거 보면서 영화는 영화구나 하면서 그냥 되게 재밌게 잘 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맹이님께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이 안에서의 충격적인 일들 그리고 소름 돋는 일들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저희가 모르는 은어들도 좀 몇 가지가 나왔고 아니면 흔히 영화나 이런 데서 나왔던 은어들도 있었는데 오늘 말씀하시기 힘든 내용이었지만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배는 죄고 나중에 그걸 또 뉘우치고 잘 또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많습니다. 그렇게 너무 이게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폄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배를 뉘우치는 사람과 뉘우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로 실감나게 정말 리얼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맹이님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주무세요. 네, 고맙습니다. 일단은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주신 거겠지만 이 이상의 일들도 있다고 마지막에 말씀은 해주셨어요.
그래요. 사람이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가, 그거는 아무도 모르겠죠. 하지만 이런 일들은 실제로 있었고, 솔직하게 리얼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던 것도 너무 충격적이긴 하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죄수자분들, 교정시설에 계신 분들이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흉악범들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막 그쪽으로 몰아서 전체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